자, 10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두 사람이 월세부터 시작해서 차근차근 살림살이 만들어가는 게 인생에 생각하는데 이게 힘들까요?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이게 힘듭니다. 왜냐? 얘아들이 이걸 원치 않기 때문에. 근데 나는 그렇게 생각해. 두 사람들이 월세 시작한다면 지금도 결혼은 할 수 있어. 우리나라가 너무 결혼은 이제 허들이 너무 말도 안 되게 높거든요. 특히 남자한테 말도 안 되게 높아. 누가 이 허들을 높여놨을까요? 남자들이 높여놨을까? 아니죠. 여자분들이 올리는 거예요. 자기들이 결혼 허들 높여놓고 정작 그 허들 때문에 자기들도 결혼을 못해. 제가 봤을 때 혼인이 올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여자들이 메신저에서 남자한테 많은 거 바라지 않고 적당히 자기들 가진 선에서 결혼하는 거예요. 그럼 월세를 갈 수밖에 없어. 물론 월세 내는 돈이 좀 아깝긴 하고 주거 환경이 뭐 좋을 수는 없겠죠. 근데 서로 이제 아껴가면서 정부 치고 살면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우리 부모님들은 그렇게 생활했단 말이야. 우리 부모님들은. 여러분들 부모님들은 대부분 월세 시작을 했습니다. 보증금 한 500에. 아니 전세 시작하신 분도 있지만 옛날 우리 부모님 때는 없이 시작했어요. 가진 거 없이. 가진 거 캐봐야 뭐 500에 1000만원. 그게 다였어요. 옛날에 우리 부모님 때는 사글세라고 하죠. 사글세. 사글세 아십니까? 뭐 사글세라 부르는 것도 있고 삭월세라 부르는 거 있습니다. 사글세가 뭐냐 하면 보통 월세가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내는 거잖아요. 그 월세라고 하죠. 근데 사글세는 뭐냐 하면 그 월세를 몇 달치를 이제 몰아서 내는 거예요. 선불이죠, 선불. 그러니까 월세를 한 6달치나 3달치 몰아서 내면 집주인이 깎아줍니다. 예를 들어서 월세가 20만원인데 3달치를 내면 50만원 내주는 거야. 10만원 깎아주는 거죠. 아니면 이제 6개월치 내면 120만원을 100만원 이제 깎아준다거나. 그걸 이제 사골세라고 합니다. 사골세. 그래서 옛날에 이제 부모님 때는 사골세가 많았어요. 근데 지금 사골세가 없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 옛날 용어인데, 옛날 우리 부모님 때는 이제 남의 집에 얹혀 살면서 이 다세대 주택 같은데 주인 세대에 얹혀 살면서 방한칸 씨에서 시작을 했어요. 저희도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물론 그렇게 살면 눈치도 많이 보이고 굉장히 열악해요. 근데 그때는 그게 불행하다는 생각을 못 가졌어요. 여러분도 어릴 때 그렇게 살았던 분도 있을 겁니다. 저도 저희 부모님이 가진 거 없이 단칸방에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진짜 불행하다 아니면 진짜 고통스럽다 생각한 적은 별로 없어요. 왜냐? 다 이렇게 사니까. 옛날 드라마도 제가 그때 당시 봤던 드라마가 서울의 달 뭐 같은 드라마인데, 서울의 달인데 파랑새가 있다는 드라마인데 거기 보면 다 월세 생활하잖아. 달세방에서 주인 세대에서 그 수도가 하나 놔두고 화장실도 이제 몇 개 없어가지고 밖에 외부 화장실 있죠. VC 화장실에 이제 아침도 줄 서 있거든요. 화장실이 이제 집안이 없고 밖에 있어. 밖에 화장실, 냄새나는 화장실. 거기서 이제 이용객이 많아, 아침 되면. 그래서 학교 가서 똥 쌌어요, 진짜. 지각하니까. 저도 그런 걸 겪었던 사람이거든요, 피부로. 그래서 여자분들이 좀 결혼에 대한 허들을 좀 낮추는 게 어떨까 생각하는데, 근데 지금 낮출 생각이 없죠. 여자분들 아직도 아파트 가고 싶어 합니다. 근데 아파트를 가고 싶어 하는 건 좋습니다. 그럼 자기들이 그만 능력 키우던가. 남자 혼자서 어떻게 아파트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 조건을 어떻게 채우나요? 자기들은 아무것도 안 가져오고 뭐 혼수만 하면 된다? 혼수 그거 얼마나 한다고? 아니 혼수는 옛날에 지금이나 금액이 크게 안 올랐는데 집값은 천정부지로 올랐지 않습니까? 왜 자신들은 아파트 집값을 안 갚아도 되고 남편이 갚아야 되니까 상관없다? 아니면 나중에 뭐 이혼하고 나서 재산 분해듯이 공동명의하면 내가 좀 챙겨 먹을 수 있으니까, 혹시 그런 거 계산기 뚫리면서 결혼해야 되니까 아파트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여자 있으면 걸으셔야 됩니다. 이런 여자는 사랑해서 결혼하는 게 아니에요. 님한테 받아먹을 게 있으니까 결혼하는 거야. 저는 일본처럼 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본이 월세부터 시작합니다. 일본이 지금 보면 그 초혼 나이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낮아요. 일본은 보통 여자 나이가 27, 남자 나이가 29에 30, 이 정도 나이 결혼합니다. 우리나라하고 좀 차이가 있죠. 일찍 결혼을 해요. 왜 일찍 결혼할 수 있냐? 간단합니다. 일본은 그 결혼에 나갈 수 있는 이제 허례허식이나 그런 거품 같은 것들이 싹 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가진 거 크게 없이 한 2, 3천만 원 정도로 결혼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반만 결혼 일반화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일본은 결혼식을 생략하고 사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정말로. 결혼식 안 하고 사는 분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여자분들이 결혼식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에요. 그냥 같이 살 수만 있으면 돼. 예. 일본에서 이런 이제 결혼식을 생략하고 같이 사는 결혼을 나시혼이라고 합니다. 나시혼. 그러니까 혼인신고만 하고 식 안 올리고 사는 거. 근데 법률혼이에요. 근데 가진 거 없이 시작하니까 당연히 월세를 살 수밖에 없어. 일본은 막 여자분들이 막 내 집 마련에 그래 목숨 안 걸어요. 그냥 우리가 돈 아끼고 살면 되지 않냐 이런 마인드야. 그래서 결혼이 빨리 돼요. 결혼하는 그 허들이 많이 높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허들이 말도 안 되게 높아. 근데 이 허들을 여자분들이 올려놨어요. 본인들이 결혼하고 싶으면 내려놔야 되는데 여자분들 특유의 그 질투심 때문에 못하는 거야. 여자분들이 그런 거야. 뭐냐면 내 주변 친구들은 아파트 시작하는데 내가 어떻게 월세 시작을 해. 이런 마인드 가진 사람들이 태반이야. 내 친구들은 뭐 브랜드 아파트에서 남자가 집해왔는데 나는 월세 시작하고 쪽팔려서 어떻게 결혼을 해. 이런 여자도 많거든요. 이런 여자도 많기 때문에 이제 남자들이 결혼 안 하는 겁니다. 안 하는 거야. 아직도 우리나라는 결혼 커플이 많아요. 한번 내가 봤을 때 우리나라 경제 한번 박살나고 출산 나라 까고 나서 여자분들 지금 제대로 좀 나라까지 가고 나서 그때 가서 아마 반등할 것 같아요. 지금 여자분들은 좀 답이 없어 이런 거 보면.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변의 친구들 부부와 비교, 부모님의 강요, 모아놓은 거 없음, 내 남편은 나보다 잘난 사람이어야 함. 이렇게 생각하는 여자분들이 다수인 것 같음. 이래서 결혼 자체가 어려워짐. 그러니 출생률은 밑바닥을 뚫고 내려감. 각자 도생하면서 고생을 하고 살아봐야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안 할 듯함. 비혼이 오래 가려면 금전적인 여유가 있어야 하고 외로움을 극복할 자신이 있어야 함. 마음먹은 대로 되는 게 절대 아님. 제발 좀 상대에게 들러붙은 생각부터 하지 말고 서로 같이 잘 살아보려고 노력부터 합시다. 그리고 주변인들과 비교는 하지 맙시다. 남편이 자신의 그레이드라는 착각을 하는 순간 괴로움의 연속입니다. 마지막으로 자기 인생을 주변인이 살아주는 게 아니니 눈치 볼 필요가 조차 없는 것입니다. 정말 좋은 얘기네요. 근데 이런 얘기를 여자분들이 듣지 않습니다. 정말 시원하고 좋은 얘기야. 왜냐하면 대다수 여자들이 주변 부부들과 비교를 해요. 비교를 합니다. 비교를 굉장히 좋아해요, 여자분들은. 전 세계에서 가장 질투력이 높은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게 한국 여자분들이에요. 그래서 주변 비슷한 또래 친구들이 결혼하는 거 굉장히 관심이 많고 자기들은 거기에 또 꿀리지 않으려고 그래. 근데 문제는 뭐냐, 자기네 가치가 그리 높지 않다는 거야. 여자분들은 웃기게 뭐냐면 자신이 뭔가 특별한지 아는데 특별하지 않습니다. 특별하면 특별하면 가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만한 가치가 없어. 뭐 돈을 많이 벌긴 하나, 아니면 뭐 돈을 많이 모으긴 하냐, 아니면 개념이 좋긴 하나, 뭐 하나 제대로 해놓은 분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바라는 거 엄청 많아요. 그래서 이분 말대로 한번 바닥 찍어 봐야 됩니다. 바닥 찍어 봐야 돼. 매운맛 봐야 돼요. 각자 도생하면서 고생을 하고 살아봐야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안 할 듯함. 각자 도생 이제 할 거잖아요. 한번 남자의 도움 없이 혼자만 능력으로 한번 살아보세요. 나이 먹어서도 그런 말 할 수 있을지. 제가 보니까 여자분들은 아직 그런 거야. 아직 현실의 매운맛을 못 봤어요. 아직 나이 먹어서 삶에 대해서 얼마나 힘든지에 대해서 잘 몰라. 계획이 없어요. 나이 먹으면 어떻게 살겠지란 마인드인데 지금도 버거운데 나이 먹어서 어떻게 삽니까? 자, 비혼이 오래 가려면 금전적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절대 다수 여자분들 금전적 여유가 없어요. 가진 게 얼마 없잖아. 그거 자체만으로도 금전적 여유가 없어요. 금전적 여유가 있으려면 본인 집이 잘 살거나, 본인 집이 잘 살면 물려받을 게 많잖아요. 아니면 본인 능력이 좋아야 돼요. 본인이 직업이 좋아야 되는데 직업이 좋은 여자는 생각보다 별로 없어요. 그리고 어릴 때부터 돈을 많이 모아놓던가 그게 돼야 되는데 그런 분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 분들 있으면 어떻게든 남자가 결혼하려고 했겠죠. 근데 정작 결혼식장에 나온 여자분들은 금전적으로 모아놓은 돈이 그렇게 많지가 않을 뿐더러 직업적 안정성도 떨어지고, 그렇다고
여하튼 부모님이 그렇게 잘 사는 사람도 아니야. 물려받을 것도 없다는 거잖아. 근데 그런 분들이 배짱을 튕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은 나중에 나이가 찼을 경우에 각자 도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여자분들이 아마 나이 먹고, 그러니까 결혼을 못하게 되는 단계까지 가고 나서 한번 살아봐야 돼. 40 넘어가서 한번 살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외로움을 극복할 자신이 있어야 되는데 외로움을 극복할 자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반려동물 많이 키우는 거야. 형편이 안 좋아도. 가장 남자 입장에서 이해가 안 되니 그런 겁니다. 형편이 안 좋고 경제적 여건이 안 좋은데 남의 집 얹혀 사는데 반려동물 키우는 분들이 남자보다 여자분들이 월등하게 많아요. 남자들은 키울 생각을 다 안 할 것 같아. 근데 여자분들 보면 그 남의 이제 원룸이나 오피스에 사는데 귀엽고 반려동물 키우는 분도 있거든요. 그렇다고 본인들이 뭐 돈이 많아서 키우는 것도 아니야. 형편이 어려운데 키워요. 심지어는 백수도 키워. 백수인데도. 자기 약간인도 못하는데 키웁니다. 그 왜 그러냐 하면 외로움 극복할 자신이 없으니까. 제발 좀 상대에게 들러붙을 생각부터 하지 말고 서로 같이 잘 살아보려고부터 합시다. 근데 이런 얘기하면 욕으로 받아들입니다. 이런 얘기하면. 본인이 정말 맞는 말 하셨는데 이런 얘기 하잖아요. 여자한테 얘기하면 어떻게 남자가 저럴 수 있어? 속도 좁은 남자 같으니? 아니, 남자가 좀 이해해주고 보듬어주고 챙겨줘야 되는 거 아니야? 남자 쫌생이처럼 저게 뭐야? 아, 기분 나빠. 이렇게 치부합니다. 욕으로 봐야 돼요. 언제부터 이런 얘기가 욕으로 인식되더라고요. 예. 지금 여자분들 중에 제가 한 얘기를 욕으로 봐야 되는 사람이 많아. 근데 내가 욕입니까, 욕? 비판이죠, 비판. 비판과 욕을 구분하지 못해요. 그리고 주변들과 비교는 하지 맙시다. 아닌데요? 할 건데요? 빽! 계속 할 건데요? 빽! 질투할 건데요? 빽! 주변들 할 건데요? 빽! 할 겁니다. 왜냐? 잊을만 하면 튀어나오는 게 주변들이거든요. 근데 참 안타깝다. 이게 왜냐하면 일정 시간이 지나면 비참해진 게 보인단 말이에요. 나이 먹어서. 왜냐하면 여자분 아직 그 미래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나 봐. 앞으로 경기는 안 좋아진단 말이에요. 경기 누가 봐도 안 좋아져. 경기가 안 좋아진다는 거 여자한테 굉장히 치명적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제조업 기반의 회사라는 걸 알고 있죠. 제조. 공장 산업을 기반으로 나라가 운영되잖아요. 근데 경기가 안 좋다는 건 뭐냐, 제조업의 물량이 많이 안 나간다는 거야. 많이 안 나가니까 공장이 잘 안 돌아가고, 공장이 잘 안 돌아가니까 어떻게 돼요? 잔업 같은 게 없고 특근도 없어. 그러면 성과급도 안 터지고 뭐 잔업수당이나 특근수당도 없어요. 그러면 월급이 줍니다. 월급이 주면 어떻게 돼요? 소득이 감소하니까 돈을 안 써. 돈을 안 쓰면 어떻게 돼요? 그런 서비스업이나 이제 매장 운영하시는 분들이 힘들죠. 그럼 거기서 직원으로 고용된 사람이 누구예요? 절대 다수 여자분들이에요. 그럼 그분들 어떻게 될까? 그때 모가지 탁탁 날아가거나 그때 가서 정신 차릴 겁니까? 그리고 여자분들 중에 앞으로 사무직 일하는 사람 많아요. 사무직도 지금 이제 챗GPT라고 해서 단순 사무가 이제 없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자분이 하는 사무가 뭐 특별한 사무가 아니에요. 대부분 뭐 회계나 격리 같은 일이란 말이에요. 사실 남자들도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뭔가 전문성이나 진입점이 높은 일이 아니에요. 근데 그런 일들이 점점 4차 산업 대체가 되고 있어. 그래서 본인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서 버티기 힘들어요.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일도 보수가 많지가 않잖아요. 평생 직업이 아니잖아요. 나이 먹어서 50, 60까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결혼 안 하면 나이 먹어서도 일해야 돼요. 근데 어떡하실 겁니까? 방법이 안 붙잖아요. 정작 그때 가고 나서 후회하실 겁니까? 그때 가고 나서? 아, 정말 현실은 매운맛이구나. 이 정도 힘든 줄 몰랐구나. 왜 이제 와서 깨달았어요? 근데 나이 먹고 깨달은 분이 너무나 많아. 나이 먹고 깨닫잖아요. 그러면 만회가 안 돼요. 복구가 안 돼, 이게. 그래서 제가 지금 미리 깨달으라고 하는 거지, 지금. 근데 지금 다수 여자분들은 나이 먹고 시간 지나고 나서, 전성기 지나고 나서 깨달을 분들이 많다는 거야. 그때 가면 되돌리기 힘듭니다. 되돌리기 힘들어요. 그리고 제가 전에 얘기했지만
우울증 유병률은 더 높을 겁니다. 점점 더 높을 거예요. 왜냐하면 현실이 안 좋아지지 많잖아요. 그러면 가뜩이나 젊었을 때 멘탈이 안 좋은 사람도 많다고 했잖아요. 통계로 보여줬잖아요. 그럼 더 많아지는 거야 이게. 대부분 여자분들이 우울증 유병률 같은 것들이 질투, 비교, 그리고 현실의 어떤 불안 때문에 벌어진 게 많단 말이에요. 소비는 하고 있지만 뭔가 모아놓은 게 없다 보니까. 미래가 불투명하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당연히 우울증 유병률은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남자들은 그런 사람을 관심도 안 주고 피할 가능성도 높고.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런 얘기 들으면 기분 나쁘죠. 기분 나쁜데 앞으로 벌어질 상황이에요. 앞으로 본인들이 겪게 될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알 거면 빨리 하는 게 좋아요. 한 살 어릴 때, 시간이 남을 때, 젊을 때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뭔가 내가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이나 여건을 많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지금 제가 이런 얘기해도 다수 여자분들이 이걸 욕으로 받아들이고 자꾸 이상한 소리 한다, 안 좋은 소리 한다는 걸로 치부해버립니다. 저는 이게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래도 이 얘기를 하면 분명히 들을 분들이 있을 거예요. 몇 명이나 들을 분들이 있을 겁니다. 몇 명이나 들어서 관철시킬 수 있다면 저는 괜찮습니다. 아무튼 지금 미래가 안 좋아요. 정말 안 좋아요. 특히 돈 오는 사람 안 좋아. 돈과 능력이 없는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어느 게 본인한테 맞는 건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10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